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시청 뒷골목입니다. 시청 뒷골목이 무엇인가 질문이 나올 텐데요. 뉴스를 보면 서울시가 굉장히 많이 까이는데 사실 이 중에 억울한 게 좀 많아요. 그리고 사실 서울시가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데 좋은 일을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면 혜택을 못 받잖아요. 옆집 아줌마는 30만 원씩 월 지원을 받는데 뒷집 아줌마는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좀 더 많은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제작하는 팟캐스트가 바로 시청 뒷골목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출연진 인사를 하겠습니다. 저는 푸푸스스라는 삼류 매체를 발행하고 있는 이승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아주 유명하신 블로거 IM피터님이 계십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치 시사 블로거 IM피터입니다. 끝입니까? 네. 예, 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안 보이겠지만 또 옆에 아주 높으신 공무원께서 나와 계십니다.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긴장이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청 보육기획팀장 김창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보육기획팀장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사무관입니다. 사무관쯤 되면은 우리 같은 평민들, 저나 피터님 같은 분들은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높은 자리라고 할 수 있죠. 또 그만큼 책임과 권한이 막중한 만큼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에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크고 아름다운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청 뒷골목, 오늘의 안주거리는 무엇이 될까요? 바로 보육입니다. 최근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죠. 음식을 남겼다고 해서 아이를 때리고 그게 또 CCTV에 찍히고 부모들에게 거의 공포로 다가왔어요. 두 분 다 아이가 있으신지요? 저는 이제 큰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네. 그다음에 둘째 딸이 지금 요번부터 유치원 다녔죠.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어린이집을 계속 다녔죠. 아, 팀장님께서는 예, 저는 지금 대학 다니는 딸 2명 있습니다. 아유, 갑자기 얼굴에 막 웃음이 생기는군요. 몇 살입니까? 지금 21, 큰애는 3이고요. 23, 둘째는 지금 20입니다. 남자친구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마치고 따로 좀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아무튼 사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편한데 그 전까지는 정말 키우기도 어렵고 불안감도 많다고 해요. 피터님은 어떠십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갓 들어갔는데. 사실 이제 어린이집 다닐 때가 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유치원은 이제 그 교육이라든지 어떤 그 학교 내에서 병설 유치원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오히려 낫고, 근데 어린이집은 그 시골이다 보니까 어린이집 자체가 다 이제 민간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들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주로 어떤 면이 그렇게 힘드셨나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그 준비물 하는 거. 아,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3월 되면 이제 아이들 이제 어린이집을 딱 가면은 준비물 리스트를 딱 적어줘요. 예.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뭐 크레파스 뭐 18색, 뭐 사인펜 12색, 뭐 딱풀 안전과이, 뭐 복사용지, 컬러 종이컵, 지점토, 양면 색종이, 물감, 붓, 지우개, 네임펜, 뭐 8칸 그만하십시오. 예. 별거 다 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준비물이 많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엄마들이 어린이집을 단순하게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그 모든 게 다 힘들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어린이집이 유치원이나 혹은 초중고에 비해서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팀장님? 아닙니다. 저기 어린이집 현재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이냐 아니면 민간 어린이집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인건비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처우 개선비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인건비 처우 개선비 하면 바로 아까 이야기한 보육교사 이야기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보육교사가 되기는 쉽고 그런데 처우는 안 좋고 일은 굉장히 빡세고 이러다 보니까 또 국공립 어린이집이든 그 민간 어린이집이든 그 교사들을 제대로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터지고
그 사건이 하나가 터진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굉장히 많은 부모들의 불안감이 표출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좀 뜯어 씹어 말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나와야 될 것은 역시 원래 이슈를 시작으로 잡는 게 좀 이야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CCTV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보육교사가 CCTV 영상에 잡혔는데 과연 CCTV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고 그것이 의무인지 거기에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현재 CCTV 설치 현황을 보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서울시 어린이집이 6,787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2,553개소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37.6% 정도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의무 설치되어 있느냐 하는 이제 그 부분인데요. 현재는 3자 동의에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그리고 교사분들, 학부모님들 이렇게 3자 동의에 의해서만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아마 지금 현재 국회에서 지금 그 의무화하는 법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이 이제 의무화 법안이 통과가 되면 서울시는 여기에 따라서 이제 확대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무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CCTV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죠. 특히 이제 교사분들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서울시 대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는 사실 없습니다. CCTV에 설치하는 것이. 그렇지만 그 이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아무래도 그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데는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건 방지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건지요? 아무래도 예방 효과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제 지속적으로 녹화되고 한다는 것 때문에 예방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꼭 그 양면을 다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예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요번에 인천 어린이집도 CCTV가 있는 거 알면서도 애를 때렸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기로 지금 CCTV에 나온 폭행 영상들 보면 다 CCTV가 있는 데서 다 영상이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CCTV가 무조건 예방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피터님 같은 경우에 이제 시사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개인정보 면에서도 이건 민감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의무 설치가 과연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무 설치를 강제적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그 학부모들이 예. 그 원장님이나 그다음에 교사들이랑 같이 이제 그 공청회 비슷하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는 거죠. 뭐 우리 어린이집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인권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볼 때는 이렇게 때린 보육교사가 나쁜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은 실제로 소수의 사람이고 지금도 보육교사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굉장히 낮은 처우나 그다음에 뭐 급여도 되게 작으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CCTV 속에 완전히 이게 노출되어 있으면은 자기 이제 개인적인 삶은 아예 없다는 거죠, 이제. 그 이번에 서울은 아니지만 경기도 남양주에서 또 아이를 바늘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실제로 이런 사건이 몇 개가 보도가 되면서 그 학부모들은 좀 얼마나 원하고 있습니까? 설치에 대해서? 저희가 CCTV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사실 설문조사를 과연 이제 그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바라느냐 아니면 보육교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예정으로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통계 수치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은 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네.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 세종시인가요? 세종시 어린이집에서는 그 CCTV를 설치하느냐 여부를 가지고 그 학부모님들끼리 격렬한 토론 끝에 설치하지 않기로 뭐 이렇게 결정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바는 있습니다. 전 서울시도 이런 CCTV를 강제적으로 하기보다는 아까 했듯이 좀 부모님들이나 그다음에 뭐 원장, 보육교사 이렇게 모여서 그런 공청회를 좀 자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뭐 무조건 하자 아니자 그렇게 뭐 이렇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어린이집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학부모 그 모든 사람이 같이 이제 그
CCTV에 영향력이 있으니까는 그거에 대한 그 뭐 공청이나 토론회를 좀 계속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이제 계류 중이거든요. 이제 의무화 법안입니다. 이 의무화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 서울시 입장에 당연히 이제 따라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이제 추진하는 것은 그 지금 전체적인 그 아동 학대 예방 대책 큰 틀 속에서 저희가 이제 뭐 공청회 지금 말씀도 피터님께서 하셨지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적정한 가장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10년째 계류 중이라는 것은 이게 그만큼 민감한 이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그 밖에 또 다른 어떤 대책이 지금 진행 중인지요? 예, 저희가 지금 이제 뒤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대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CCTV 설치는 기본적으로 지금 모니터링을 지금 이제 확대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교사분들의 이제 처우를 개선하는 부분, 아까 이제 피터님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가 가장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육교사의 어떤 그 양성과 공급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 그리고 또 이제 모든 이제 그 전문가들이 거의 이제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이 부분은 아동학대 예방 대책의 일종의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이런 네네.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게 봐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보육교사 문제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두 가지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보육교사의 현재 처우가 어떤지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예, 지금 보육교사분들 굉장히 그 열악한 환경입니다. 보육 그 업무가 현장에서 하는 게 너무 강도가 세고요. 그리고 덜어줄 일수는 또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좀 많이 박봉이죠. 저희가 아는 것만 하더라도 지금 보육교사분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월 한 190만 원 정도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건을 이제 전후로 해서 보육교사분들 면담도 하고 했는데요. 보육교사분들이 거의 한결같이 방광염 같은 것을 많이 앓고 계시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는 그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 화장실 갈 시간조차 부족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거든요. 현재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제일 큰 문제가 뭐 영세는 거의 없겠지만 이제 1살.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24시간 그 애 옆에 선생님이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광염, 그러니까 아이들 곁을 선생님이 떠날 수 없다는 거는 선생님은 하루 종일 아이들 곁에서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아이들 등원부터 시작해갖고 뭐 아이들 등원 오면은 뭐 애들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어린이집은 그냥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그런 개념이기 네네. 때문에 24시간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보육교사들이 그러니까 옴짝달싹을 못하는 거죠. 보육교사라고 하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루에 8시간 근무인데 실제로 보육교사가 얼마나 일을 하죠? 8시간은 넘게 하죠. 왜냐면 보통 지금 아이들이 등원이 8시부터 돼요. 네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집에 가는 게 보통 6시. 예. 그러면 애들이 6시에 가면은 그 후에 선생님들은 뭐 남아서 뭘 해야 되냐면은 청소하고 네. 내일 그 아이들 지금 그 뭐 교재나 교보제 같은 거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수첩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작성해야 되고 또 선생님 뭐 교환 같은 것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선생님들 퇴근은 9시. 그리고 출근은 7시 반. 왜냐면 이제 엄마 아빠들이 맞벌이 부부들이 많으니까는 네. 자기들 출퇴근 시간 전에 막 막히거든요. 네. 그러면 보통 1시간 반 걸린다면 7시 반부터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이집에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선생님도 7시 반에 나와야 돼. 그러니까 거의 한 12시간 근무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뭐 미생보다 훨씬 빡센 현장이 존재하는군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처우 개선을 내놓으실 계획인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기 사실 봉급을 올려주는 부분은 이제 후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기간 내에 추진하는 것은 사실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 것은 보육 도우미 비단임 교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예, 비단임 교사나 보육 도우미라는 제도는 그 보육교사분들의 이제 보육 업무도 지원하고 그리고 이제 청소, 그다음에 급식 지원, 행정 업무까지 이제 도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제도인데요. 저희가 올해
한 3,550개소 정도 네. 저희가 지금 현재 그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한 48%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데 예산이 저희가 한 200억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정부의 지원이 좀 필요하긴 한데 저희가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 비단임 교사 보육 도우미를 확대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대체 교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대체 교사라는 것은 그 보육 교사분들이 그 휴가나 이제 교육을 갈 때 네네. 아무래도 보육 공백이 생길까 봐서 못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에 대비해서 이제 이분들이 일종의 교사분들을 대체해서 보육을 하는 이런 업무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는 대체 교사를 어린이집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거의 100%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육 도우미와 비담임 교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모두 지원해주겠다 이런 것인지요? 예, 현재는 사실 그 비단임 교사 보육 도우미 사업, 그다음 대체 교사도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 없이 네. 그러니까 서울 시비와 구비 50대 50 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0억 원이라는 것은 순수한 시비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한국 특성상 사실 지방자치단체에 그렇게 예산이 많지 않을 텐데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원이 계속 없는 것인지요? 아무래도 이제 이 보육 도우미 대체 교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에는 사실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 거고요. 이 서울시에서는 그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지자체로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사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대체교사 그 인건비가 하루 5만 원으로 돼 있는데 예. 이게 이제 8시간 기준인가요? 예, 하루 기준. 하루. 예.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보통 대체교사라고 해도 보육교사가 했던 일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 10시간 넘는데 예, 아무래도 사실 이제 아까 제가 그 대체교사, 보육도우미, 비단임 교사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요. 대체교사는 이 비정기적입니다. 그래서 딱 그 일이 있을 때만 한번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게 어떤 급여나 어떤 장기적인 지원이 사실 이제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보육도우미나 비단임 교사 이 부분은 보통 하루에 6시간 이상 그리고 주 5일 이상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저희가 114만 원 정도 이제 지원을 해드립니다. 한 달에.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거죠. 아까 전에 이제 그 보통 선생님들이 보육교사들이 하는 이제 잡무가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아이들을 사실 그 1살, 2살, 3살 애들은 기저귀를 또 갈아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또 똥 싸면은 빨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잡무를 계속 할 수 있는 그 도우미가 이제 지원된다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보육교사가 하는 일을 대체해 주는 게 대체교사, 비단임 교사, 이제 그 보육 도우미고요. 지금 이제 피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방면에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장에서 보육교사분들이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드리는 것도 지원해 드리는 거지만 한번 획기적으로 과연 필요 없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TF팀을 별도로 지금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하는 그 보육교사분들의 업무를 보육교사의 시각에서 바라봐서 그걸 이제 없앨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가 찾을 예정입니다. 그건 되게 좋은 것 같네요. 예. 뭐 좋은 이야기도 좀 나와야죠.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건데. 예, 보육교사 처우 개선 외에도 양성 공급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하셨는데 먼저 현재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피터님이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는 요새 이제 그 길거리 가다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볼 수 있죠. 뭐 보육교사 1년이면 뭐 자격증 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보육교사들이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학원에서 남발하는 식으로 예, 이제 그 나오는 거죠. 1년이면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요새는 이제 사회교육원이나 뭐 네네. 평생교육원 이런 데 이제 그 보육교사 자격증 과정이 있어요. 예. 그거를 이제 나오면은 이제 뭐 자격 시험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시험이 상대 평가입니까? 절대 평가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뭐 절대 평가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사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세심하게 다뤄야 되는데 사실 초중고 교사 같은 경우에 교대 사대를 나오고 거기에서 또 상대평가까지 하면서 교사를 발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아이들은 정말 섬세하게 다뤄야 되는데 너무 기준이 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더 문제되는 것은 사실 이게 현장에서 직접 교수를 받지 않고 사이버로 해가지고도 교사 자격증을 딸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교사의 양성과 공급 시스템을 좀 이제 바꿔올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는 것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닙니다. 그건 이제 그렇죠.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일이기 네네.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국가에서 세워놓은 그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정책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내실 있는 교사분들을 채용할 수 있을까.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아마 지금 5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아직 네. 이름이 이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가칭 뭐 보육품질 지원센터 이렇게 이제 품질 지원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이제 쓰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센터에서는 보육교사분들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되는 부분들을 이제 공모해서 그리고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고 평가를 해서 일정한 점수가 되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인력 풀을 이제 갖춰놓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 인력 풀 내에서 의무적으로 이제 채용하고, 그다음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인센티브를 줘서 지금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네네. 그렇게 해서 채용을 권고하는 이런 이제 채용 시스템의 변화를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그 자격증을 따거나 학교를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제 인턴이나 네네. 어떤 그 센터나 어린이집에서 이제 그러니까 연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수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 정말 이렇게 좀 성격이 이제 삐뚤어지거나 아이들한테 이제 폭력적이거나 이런 것들 다 걸러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시스템이 되면은 정말 그 안에서 뭐 좀 안 좋은 예. 성격이 더러운 그 교사 같은 경우 또 사실 이거는 아이들이 아무리 이제 뭐 자기가 아이를 좋아한다고 그래도 실제적으로 아이들이랑 같이 부딪혀 보면은 또 이제 틀리거든요. 그렇죠. 뭐 아무리 뭐 내 자식은 모르겠지만은 남의 집에 똥 싼 거 막 치우라 그러면은 그 한 살 그러니까 보육교사 처음에 들어가갖고 똥 싼 거 이렇게 못 치워갖고 우는 선생님도 많아요. 그러니까 남의 똥인데 어떻게 쉽게 치우겠어요? 뭐 저는 돈만 주시면은 두 분 똥도 치워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로요? 예, 뭐 저한테 굳이 맡기고 싶다지는 않겠지만요. 그 아까 현장 교습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장 교습이 지금 교육 과정 속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요? 예, 제가 그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사실 설명드리기는 좀 이제 그런데요. 교습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사실 이제 깊이 네네. 알지는 못하고요. 다만 일정한 이제 보육 과정을 받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좀 용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가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 한 40시간 이상 네. 일단 그 실무 위주의 교습을 시키고 이제 평가는 제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는 완전히 또 이제 그 실습을 또 위주로 해서 하고 보통 한 그 정도 이제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평가하고 평가 한 6시간 정도 할 예정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거의 한 50시간이 넘겠죠. 이 정도는 현장 실습 위주로 저희가 지금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측에서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은 건드리기 힘들지만 최소한의 보증은 하는 방식으로 가겠다 이런 것인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이제 보육교사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나오는데요.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개념을 좀 구분을 먼저 해주셨으면 하고요. 여기서 또 항상 나오는 오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뭐가 다른가도 같이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기 사실 먼저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법상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사실 운영하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래는 맞고요. 네네. 그런데
사실 직영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 위탁체를 선정해서 어린이집을 갖다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부 지원 시설, 그다음에 이제 미지원 시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주로 정부 지원 시설에 국공립 어린이집, 뭐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영아 전담 어린이집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네네. 민간 어린이집은 인건비는 지원받지 않는, 그러니까 민간이 자발적으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고 뭘 지원받는 거죠? 민간의 경우는?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대신에 저희가 일단 담임 이제 그 수당 영아반 운영하는데 영아반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누리과정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네네. 담임 수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처우 개선비, 그다음에 근무 환경 개선비, 그리고 이제 일정한 경우에 주는 이제 그 기능 보강비도 민간이 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건비는 지원을 하지 않지만 정부로부터 많은 부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들이 사실 그러니까 어린이집 감사는 어디서 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어린이집이 이제 뭐 부실하게 운영을 한다거나 뭐 어린이집 원장이 속된 말로 이제 뭐 돈을 이제 뭐 횡령을 하거나 이럴 경우는 서울시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예,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운영비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적인 감독은, 그리고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위탁을 주고 하는 것은 자치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구가 1차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787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하나 서울시 그 일개 부서에 한 2개 팀 정도 되는, 현재는 이제 1개 팀입니다만 그걸 다 보기는 사실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는 총괄적으로 서울시에서 또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또 그 유치원과 네네. 그다음에 어린이집의 이제 또 구분에 대해서 한번 또 아까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보육이냐 교육이냐 이렇게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유보 통합이라고 해서 일정 부분 3세 이상은 이제 통합되는 분위기에 있긴 한데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중심으로 해서 관할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보육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지자체, 그다음에 이제 그 보건복지부, 그리고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관과 그다음에 관할 분야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보건복지부랑 서울시랑 이제 막 이렇게 중복된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안들 보면은 간혹 보면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훈령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거, 이게 약간씩 틀린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지금 이게 아까도 제가 보냐면 관리 감독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확실하게 이게 구분이 됐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감독을 하고 서울시에서도 감독을 하고 또 구에서도 감독을 하고, 이게 이걸 좀 하나의 시스템으로 좀 만들 수는 없나요? 지금 이제 피터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좀 이제 알아봐야 되겠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저희가 틀리게 하는 부분은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지침이나 법이 정해지면 대부분 이제 지자체는 거기에 따르게 돼 있거든요. 다만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뭐 권리나 의무에 관한 사안이 아니라면 저희가 이제 보완해서 할 수는 있겠죠. 아마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이야기가 나오는 게 좀 신기한 게, 초중고 같은 경우엔 대부분이 그냥 국공립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가장 중요한 보육은 이렇게 민간이 많아지게 된 것이죠? 사실 그 부분은 이제 국가의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넘어갑시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 그래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까요? 네네. 사실 이건 이제 어린이집이 많이 생기면서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민간의 참여를 허용을 한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지 분야에서 보육은 좀 특이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복지 분야는
대부분 이제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비영리 사회복지 법인이나 단체를 통해서 보통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일종의 그 아이들을 이제 보육하고 하는 어떤 그 수익적인 개념을 갖는 네네. 것도 전혀 부인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간의 참여를 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나면서 또 국가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또 한꺼번에 다 지키에는 예. 또 예산상의 문제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민간이 많이 참여하게 된 것이겠죠. 이 보육은 사실 어떤 수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이들의 가장 그 영세부터 이제 시작되는 가장 첫 번째 이제 양육의 시작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이거를 네. 민간인들한테 넘겨버린 거예요. 우린 돈 없으니까 니네가 좀 해서 돈 좀 벌고 좋은 일도 좀 하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그 고등학교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개인이 이제 학교 재단 세워갖고 사립학교가 많이 생긴 예. 거는 똑같은 거죠. 뭐. 피터님은 애들을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셨습니까? 저희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었어요. 그냥 그 아예. 민간 어린이집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방금 그러니까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찾기가 힘들어요. 몇 퍼센트 정도 되죠? 국공립 어린이집이 현재 서울 같은 경우는 그 14% 정도 되고요. 전국적으로는 한 5.3%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를 쓰고 다들 국공립 어린이집에 넣고 싶어 하는 것인지. 네, 기본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가면은 선생님들도 일단은 그 잡무나 이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질이 좋다고 하나? 네. 선생님들이 일단 좋고 그 다음에 시설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돈이 적어요. 그러니까 민간 어린이집을 가면은 잡다하게 돈 내야 될 게 많아요. 뭐 하는데 돈 해야 되고 뭐 하여튼 뭐 앨범 뭐 사진 찍는 거 그다음에 애들 옷 그다음 무슨 준비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돈들이 나가요. 예. 근데 국공립은 그런 게 최소한의 그 금액으로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돈을 안 내죠. 그러면은 이건 두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민간을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는 거고 두 번째는 예산 지원 자체를 민간으로 늘리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사실은 예산 자체를 아까 두 번째 이제 방안인데요. 네. 민간으로 이제 늘리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민간의 예산을 많이 지원한다고 해도 민간의 정체성이 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민간은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도 민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국공립을 확충하는 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학대 예방 대책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라고 전문가들이 대부분 말했다고 제가 이제 말씀도 드렸는데요. 네네. 지금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제 추진하는 방안은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많이 지금 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공립을 지금 저희가 아마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1000개소를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 1000개소를 확충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지역적인 균형 배치를 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이제 예산 절감형을 그 어린이집을 저희가 이제 확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민간과의 어떤 상생을 이제 모색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아까 지금 이제 그 민간 어린이집의 전환 부분은 민간과의 상생하고도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1000개소를 저희가 확충한다고 해서 전부 다 신규로 확충하게 되면 네. 어린이집이 아무래도 좀 포화 상태가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때 예산도 많이 소요되게 되겠죠.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 특히 이제 공동주택단지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아파트를 말합니다. 예, 이런데 아파트 내에 그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많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가장 이제 실효성이 있다고 또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그 국공립 어린이집의 80%가 대부분 영아입니다. 영아라는 것은 0세에서 2세까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영아들에 대해서 이 특화 기능이 있는 게 보통 가정 어린이집입니다. 이 가정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많이 전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정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사실 그전에는 서울시의 가정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것이 법제적으로 저희가 제약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속적으로 이제 정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지금은 가정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것이 가능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그 국공립 어린이집 이제 1000개소 이제 늘어나면 좋은데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냥 그 부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그냥 늘려만 놨다가 또 애들 없어갖고 또 폐쇄되는 경우도. 예, 출산율이 사실 떨어져도 만약 국공립 어린이집이 필요 없게 된 상황이 된다면 나라가 아마 망할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도 국공립 어린이집 그 대기자 수가 서울시만 하더라도 거의 한 9만 8천 명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00개소를 확충하게 되면 14% 현재 14%에서 28% 정도까지 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안정된 그 국공립 비율이 30%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완전히 서울시가 근접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현재 그 어린이집이 그 어린이들 0세에서 5세까지가 한 3만 명 되거든요. 그 중에 한 10만 명 이상이 국공립 어린이집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그 국공립 어린이집 이제 1000개소 늘리면서, 그러니까 저희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뭐 아까 했던 이제 가정 어린이집을 이제 국공립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교회들 많잖아요. 이제 교회 어린이집들도 많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국공립으로 바꾸면은 사실 교회 같은 경우는 뭐 돈을 보고 하는 건 아니니까는 좀 자연스럽게 바뀔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저희는 대환영입니다. 사실 좀 국공립으로 이런 이제 그 종교단체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아파트 단지, 가정어린이집 뭐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고요. 그래서 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신청을 하면 저희가 요건만 갖춰진다면 여러 가지 이제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막 들여보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사전에 이제 적격 심사도 저희가 철저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탁 심사 같은 경우도 엄격하게 해야 되겠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다 전환시킬 예정입니다. 그 전환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도 있을 것 같고 전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 민간을 인수하는 개념인 건가요? 아니면 비용 지원을 늘리겠다 이런 쪽인가요? 비용 지원보다는 이제 인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매매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무상임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 것은 일단 다양한 이제 무상임대 방안 또 이제 기부 체납받아서 운영권을 또 주는 방안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을 갖다가 이제 모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지역 격차를 말씀하셨는데 각 구별로 어떤 곳이 그래도 제일 잘 돼 있고 어디가 좀 부실한 상태인지요? 국공립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비율을 건가요? 말하는 거죠. 여기 지금 통계 자료가 제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울시만 해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그 동이 있죠.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동이 현재 15개 동이 제가 알기로는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동이 한 122개소 정도 정도를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없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거기는 아파트 단지 내에 전부 다 욜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우리는 어린이집 필요 없다. 이런 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뭐 거기는 전부 다 뭐 상업 지역이어서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추진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1개동 2개소 최소한 이상씩 국공립 어린이집 이 원칙으로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 3년 동안 296개소를 확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14%까지 그렇게 해서 많이 높아진 거였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자치단체 그가 평균 한 5.3% 되니까 현재 뭐 14%만으로 해도 한 거의 3배 가까운 수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을 28%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니까 사실 굉장히 많이 지금 혁신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또 다른 지자체랑 비교하면 서울시가 잘하는데 또 서울 시민 입장에서는 그래도 서울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니까는 더 30%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자꾸 요구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처음에 말씀하실 때 뭐 준비물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민간 같은 경우에는 준비물에 특별활동비까지 많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 사실 그러면 특별활동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냥 특별활동이라는 것은 그 정규 보육과정 이외에 그 학부모님들로부터 추가로 이제 그 돈을 수납받아서 이제 그 외부 강사에 의해서 강의를 받도록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잘 아시겠지만 영어,
그다음에 뭐 체육, 뭐 무용, 미술, 음악 이런 다양한 것들을 받는 거. 이걸 이제 특별활동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특별활동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사교육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와 유사한 개념인가요? 아니면 방과 후 학교하고는 좀 전혀 다른 그러니까 개념입니다. 학원식으로인데 저는 이 그 어린이집 특별활동비가 필요하냐는 그 물음에 대해서 저희 그 딸이 이제 유치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딸이 그 유치원에서 하는 방과 후 수업도 거의 이제 그 되게 기초적인 거. 네.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보통 0세부터 3살이거든요. 그럼 뭘 가르쳐도 얘네는 모를 때라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애한테 영어를 어떻게 가르치고 뭐 뭘 음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좀 이상해요, 저는. 저희가 영어 전문 하시는 분 이제 서울대 영어교육학과 교수분한테도 자문도 받고 한 이야기인데요. 아이들이 5세 이전에 받는 그 영어 교육 있지 않습니까? 영어 교육은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잘하는 것 같고 이렇게 뭔가 좀 뿌듯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외국어를 하는 게 아니고 노래를 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지나게 되면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말도 제대로 아직 확립이 돼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 말도 보통 모국어가 90% 이상은 확립이 돼 있어야 다른 나라 언어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너무 영어 교육을 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아이들의 어떤 정상적인 그 정서적 발달에 장애가 된다. 이런 이제 전문가들 의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금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니까 보면은 교육이나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 민간 어린이집에서 수익을 위해서 자꾸 이제 그 수익 사업으로 이제 활용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민감한 부분이라서 이제 뭐라고 이제 깊이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다만 그 특별활동비는 저희가 이제 그 지침상에도 네네. 특별활동비는 이제 그 부모들을 수납하게 되면 특별활동 운영에만 그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 거군요. 예, 당연히 특별활동은 부모들이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그 자식들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상보육의 범위에 밖에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사실 특별활동비라는 것은 정부에서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무상보육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무상보육이라는 것은 5세까지 어린이집에 보내건 아니면 가정양육을 하건 좀 부모들로부터 돈이 안 들게 하는 거. 네. 이게 이제 무상보육인데요. 무상보육을 정부에서 실시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그 기존의 사교육비가 덜 들어가니까 다시 그 돈을 뭐 특별활동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도 특별활동비가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해도 또 경제적 부담을 또 거꾸로 느끼게 되고 하는 이런 이제 악순환이 그동안 이제 되풀이 왔던 거죠. 뭐 그런데 정부에서 뭐 학원 수가도 조절하듯이 특별활동비도 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특별활동비는 이제 수납 한도액은 사실 이제 그 시도지사가 정하게 네. 돼 있습니다. 그 동안에 서울시 이제 자치구는 쭉 10수년 동안 이제 구청장들이 이제 정해져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활동비 그걸 저희가 이제 수납한도액이라는 것은 특별활동비를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느냐 네. 한계선을 이제 금액을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 수납한도액을 구청장들이 이제 정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자치구는 5만 원, 어떤 자치구는 뭐 15만 원, 또 뭐 어떤 데는 8만 원, 어떤 데는 19만 원 이렇게 해서 뭐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예. 두세 배 차이가 나는 이제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가다가는 이게 앞으로는 이게 불균형 해소가 어렵겠다 이렇게 해서 올해부터는 서울시장이 직접 모든 자치구를 통일해서 다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했고요. 오. 예, 그렇게 해서 그것도 이제 금액도 자치구 최저 수준으로 해서 국공립 같은 경우는 5만 원, 그리고 이제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 8만 원 이상 받지 못하게 네. 이번에 그렇게 이제 제한을 두었습니다. 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좋겠지만은 그 민간 어린이집에서 반발이 좀 꽤 심했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민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부모님들조차도 그렇죠. 나는 내가 내 돈으로 내가 시키고 싶어 하는데 왜
참견을 하느냐 이런 분들도 사실 계셨습니다. 강남구 같은 곳에서는 특히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요. 예, 특히 좀 이제 강남구를 비롯해서 몇 개 구에서는 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아무래도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은 공보육을 하는 네. 데입니다. 그리고 특별활동을 잘 지키라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이런 반대하신다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활동을 이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도 저희가 2과목 내지 3과목은 충분히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이상 특별활동을 사실 시키는 것은 아이들이 어떤 정서적으로 잘 자라는데도 지장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모님들도 자꾸 늘어가는 이제 특별활동비 때문에 이제 부담을 가지실 수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최소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 특별활동을 시킬 때 부모님들이 혹시 우리 아이들이 혹시 소외될까 봐서 아니면 어린이집에 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서 한다 이런 이제 설문조사가 거의 한 61% 정도나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맞벌이 부부들이 애를 좀 일찍 보기가 힘드니까 맡기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사실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그 부모님들은 일종의 약간 보상 심리 같은 경우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바쁘고 하니까 아이들을 대신 막 이것저것 다 교육시키고 하면 마치 이제 그 부모들이 할 일들을 어린이집에서 다 이제 알아서 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리만족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도 어린이집에서 그 하는 두 과목 내지 3과목 정도의 특별활동이면 또 충분하고요. 그리고 네. 어린이집에서 하는 그 표준 보육과정, 누리과정을 충실하게 이행을 하면 5살 정도 될 때까지의 그 어린이들은 충분히 정서적으로 균형 있게 고르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원장님들께서도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부모님들도 오히려 설득시켜 주시고 이렇게 좀 하시고 부모님들도 최소한 이런 서울시의 좀 취지를 잘 이해를 하시고 아이들이 좀 아이답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셨으면 저희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들도 좀 엄마 아빠들도 조금 공부를 좀 하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네. 무조건 자기 아이들을 남에게 맡겨놓고 무조건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난 좀 이상하다고 좀 봐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아동학대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도 사회적으로 좀 이슈화가 됐던 게 좀 가정 양육을 좀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만 다 맡기지 말고 부모님들이 스스로 좀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좀 늘리자. 이제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정 양육을 하면 국가에서 지원이 좀 나오나요? 가정 양육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양육은 지금 이제 월 20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지금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가정 양육비가 그 영유아 보육료에 비해서는 좀 많이 아직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조금 올리기 위한 어떤 논의도 있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가정양육은 이제 그 가정양육비 지원보다는 엄마나 아빠나 둘 중에 한 명은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육아휴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네. 회사에서 이렇게 허용을 해주느냐 또 그렇게 휴직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복귀를 해갖고 진급이나 승진에 이제 불이익이 당하니까는 그러니까는 아이를 키우는 게 당연한 그 권리인데 예.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죠. 그러면은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을 갈 경우에 어느 정도 지원이 있는지요? 지금 보육료 지원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0세부터 5세까지 보육료가 다 책정이 다릅니다. 네. 보육료는 현재 이제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일단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기준을 하면 그 0세 같은 경우 올해는 이제 40만 6천 원, 그다음에 1세가 35만 7천 원, 그다음에 이제 2세가 29만 6천 원, 그리고 3세부터 이제 5세까지는 22만 원 이렇게 이제 네.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보육료라는 것이 또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보육료라는 것은 0세부터 이제 2세까지 지원을 갖다가 이제 민간 어린이집에 또 경영 지원을 위해서 좀 더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그게 이제 0세에 이제 37만 2천 원, 예. 그 다음에 이제 1세에 11만 8천 원, 18만 원, 네. 그 다음에 이제 2세에 11만 8천 원 이렇게 이제 추가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아이를 낳고 아이가 자라는 동안 쿨하게 현금으로 쏴주는데 그런 쪽으로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혹시? 아마 일본 제도가 나은지 서울시 아니 우리 이제 우리나라 제도가 나은지는 그건 이제 정책적인 차이일 것 같은데요. 저희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현금 줘서 마음껏 사용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정하게 좀 제한을 예. 두어서 보육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뭐 어린이집 맡기거나 이런 것도 물론 일단 일장이 있겠습니다만 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피터님께서 아까 부모의 책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몰라서 안 하는 게 더 많거든요. 이런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그 서울시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 뭐 서울시 어린이집 입소되기 요거부터 먼저 좀 엄마들이 좀 알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어린이집 입소되기는 지금 이거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아, 혹시 국공립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민간 어린이집에 현재는 그 태아 때부터 그 우리가 입소되기를 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와. 그러니까 이제 미리 그 입소되기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정부에서 3개 이상 입소되기를 갖다가 못하게 이제 3개까지만 허용하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는 지금 사실 입소되기에 어떤 숫자에 제한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 6개까지 이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단계적으로 입소되기 신청을 갖다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저희가 시스템도 좀 개편하고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이제 3개까지 허용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6개까지? 현재는 6개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이제 3개까지 맞출 그럴 예정입니다. 엄마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한동안 뭐 5개는 됐느니 뭐 4개는 안 되느니 뭐 계속 그런 말도 많이 예. 이렇게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3개는 가능하고 예, 예. 6개까지도 예. 괜찮다. 근데 이제 6개는 차후에 예. 이제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맞추어서 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허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아마 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정부와 이제 통일적으로 맞춰야 되겠죠. 예, 그 밖에 또 알아둬야 될 지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엄마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그 민간 어린이집 준비물을 꼭 그렇게 엄마들 준비를 해줘야 되나 하는 그런 그 반발이나 불만들이 좀 있어요. 사실 이제 그걸 돈으로 달라고 그러면 참 좋은데 아, 그렇죠. 그거를 일일이 자기가 사야 되니까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는 이미 학교에서 마련을 예, 해주지 다 않나요? 마련해 주니까는 아예 그런 게 필요하다면은 돈으로 줄 테니까는 그걸 사서 아이들한테 주면 되는데 뭐 물티슈 뭐 딱풀 뭐 이런 거 일일이 하나씩 다 사러 다니는 것도 힘들거든요. 사실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단일장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부모님들은 좀 이제 편리하실 수 있겠지만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들부터 수납을 최소화하자. 돈을 내서 어린이집에서 뭘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것을 좀 최소화하자 이런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으로 입학 준비금이라고 해서 최초에 입소할 때 어린이집이 되는데 돈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기타 필요한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은 네네. 개인이 오히려 구입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제 투명성 제도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부분에는 더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엄마들 이제 맞벌이들 엄마들 같은 경우는 불편하신 점은 있다는 6시에 끝나갖고 네. 집에 오면 7시야. 그럼 애 데리고 네. 이제 그거 준비하려고 또 마트를 또 가야 되거든요. 근데 좀 피곤하시더라도 그렇게 아이들과 같이 준비물도 준비하고 하시는 게 아마 아이들과 정서적 교류나 이런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예, 지금 굉장히 긴 시간을 진행했는데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1시간 동안 청문회를 당하신 것 같은데 기분이 예. 어떠신지요? 예, 사실 뭐 당연히 이런 경우는 저도 이제 처음입니다만 사실 많이 당황도 했고요.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사실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면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이제 추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시민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다만 이제 그런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말들이 다 전달될 수 있었는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서울시에서는 앞으로도 시민들께서 바라시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피터님 의견 한번 주십시오.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뭐가 좋냐면은 이제 사실 이제 그 제가 이제 비판적인 글을 많이 쓴 사람인데 이런 걸 이제 대놓고 이제 물어볼 사람이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앞에 딱 계시고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거 계속 물어보니까는 바로바로 이제 그 피드백이 와서 그런지 너무 좋았어요. 아이를 지금 제주도에서 키우고 계시는데 네. 서울시에서 키워볼 생각은 없습니까? 이제 조만간 또 올라올 수도 있겠죠. 서울시가 좋으면은. 아무튼 시청 뒷골목 1회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뒷골목은 매주 찾아오며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들을 가치가 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뭐 시간 많은 사람 많잖아요. 뭐 저기 직장이 없다거나 혹은 뭐 직장이 있어도 일 안 하고 이어폰 끼고 그냥 일하는 척하면 되거든요. 뭐 열심히 일하는 척하면서 우리 모두 서울시에 대해서 하나하나 더 알아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그런 아름다운 팟캐스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